추억의 진실 미시간만. 충청의 매력적인 곳,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해시태그 쏙쏙 유의자적 여행 충분해요. 지루했던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하는 시간, 한국 현대미술의 기틀을 마련한 거장들의 작품을 만납니다. 또 1년 중 지금이 가장 맛있다는 딸기로 상큼하고 달콤한 봄맞이 떠나봅니다. 지금 논산으로 함께 가시죠. 이제 2월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추운 겨울이 점차 멀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논산에 봄맞이 여행 떠나왔는데요. 저와 함께 지금 가보시죠. 따스한 봄 햇살을 기다리며 논산시 연산면을 찾았습니다. 이곳엔 간이역이 있는데요. 상하행을 포함해 하루 10차례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연산역입니다. 연산역에 오랜 시간을 증명하듯 서 있는 급수탑. 급수탑?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급수탑 가운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 급수탑 보고 있었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고 또 약간 첨성대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1911년에 설치가 된 건데요. 그 기관차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연산역 급수탑입니다. 우리나라 등록문화재 제48호에 등록되어 있고 논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라고 하니까 더 멋스러워 보이는데요? 이곳 말고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 더 있습니다. 기차역에 있어 물류이동의 요충지였던 이곳엔 논산평화에서 수확한 곡물을 저장하던 창고가 여러 채 있었는데요. 지금은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와, 문화 창고라고 돼 있으니까 뭔가 더 예스럽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곳은 옛날 곡물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문화 복합시설입니다. 곡물 창고 4곳은 쓰임새에 따라 각각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는데요. 갤러리와 예술학교, 카페까지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멋진 작품들 보실 수 있으세요. 한국 현대미술 거장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의 거장분들의 작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거장 10분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나 접했던 이름들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 10분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한국 현대미술 거장전. 1930년대 이후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한 작가들의 작품을 유화와 판화, 아트 포스터로 만날 수 있습니다. 뭔가 이 작품은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점이 많아서 그런지 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김한기 작가님의 점선면화라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자세히 보시면 점이 이렇게 도화 전체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김한기 작가님이 오랜 타국 생활을 하면서 그리운 사람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하나 찍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김한기 작가님의 작품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고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화백을 시작으로 현대미술의 뿌리가 된 거장의 작품들, 터치와 질감이 실감나는데요. 원작을 그대로 찍어낸 판화 작품입니다. 와, 어떻게 진짜처럼 작품이 표현이 돼 있을까요? 이 박서부 작가님의 작품은 판화인데요. 네. 판화는 작가의 친필 서명과 에디션 넘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작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작의 표현과 느낌을 그대로 찍어낸 판화.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또 하나의 원작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방울 화가라고 불리는 김창열 화백의 작품부터 점과 선으로 우주를 그리는 이우환 화백까지 거장들의 독창적인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작품 한 점 한 점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 작품. 박수근 작가님 작품은 다 되게 개성이 뚜렷하네요. 맞아요. 선이 되게 짙은 느낌이에요. 색채가 좀 튀지 않고 좀 수수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서민들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셨고 인간의 선함을 좀 많이 담아내려는 그런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따뜻함이 묻어나는 작품인데요. 이어서 마치 동화의 삽화 같기도 하고 다채로운 색채 속에서 친근함이 느껴지는 장옥진 화백의 작품들. 그런데 작품을 감상하면서 뭔가 색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사후 판화라고 돼 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인 건가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원작이에요?
파나와 다르게 사업 하나는 그 재단의 아벤이나 직인이 표현이 되어 있고 에디션 넘버가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작가의 창작력과 상상력으로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 화사한 꽃들이 만발한 작품을 보니 봄이 성큼 다가온 것만 같은데요. 저마다 개성이 넘치는 작품들은 무채색의 겨울을 지나 유채색의 봄을 재촉합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이 작품은 되게 화사한 봄 같은 느낌인데요? 오, 맞아요. 이활동 작가님의 제주 생활의 중도라는 작품이에요. 꽃이 흐트러져 있고 평화로운 모습인데 재밌는 포인트가 몇 가지 숨어져 있거든요. 골프, 맞아요. 골프 가방과 뭔가 스포츠카. 이활동 작가님은 골프가 취미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주 생활의 어떤 한적하고 여유로운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 스포츠카와 골프가 있어서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제주의 화사한 봄도 이활종 화백의 작품들로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품 속 숨겨진 유머까지 챙겨보면 더 좋겠죠? 마지막으로 미인도를 주로 그렸던 천경자 화백의 작품은 아트 포스터로 만날 수 있는데요. 원작은 아니지만 색감이나 포인트, 특수 효과를 다르게 해서 인쇄한 작품입니다.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논산에서 이렇게 거장, 그야말로 교과서에 볼 법한 그런 그림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한국 현대미술 거장 10분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과 함께 작품을 자유롭게 즐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달콤하고 상큼한 맛으로 봄맞이 해볼까요? 들어오자마자 이 달콤한 딸기향 너무 좋은데요? 저기 엄청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딸기가. 넓고 쾌적하게 조성된 스마트팜 아래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딸기. 빨갛게 익어가는 딸기를 보니 미소가 스르르 번지는데요. 대전에서 귀농한 청년 농부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딸기가 너무 예뻐요. 네, 맞아요. 작년 9월 달부터 심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빨갛고 잘 자라줘서 저도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 딸기가 제일 예쁠 때고 먹어도 되게 단단해가지고 친환경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 그래서 누구나 손쉽게 수확 체험이 가능합니다. 저희 농장에 오셨으니까 딸기 체험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네. 딸기를 이렇게 통 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요즘은 손을 대지 않고 딸기를 땁니다. 작은 가위로 꼭지를 살짝 잘라주면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봤습니다. 달콤해서 한 입, 상큼해서 한 입, 과즙이 팡팡 터집니다. 이거 딸기 다 먹으면 체험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뭘 더 체험할 게 있어요? 그럼요. 이거 딸기 가지고 이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서 해 먹을 거예요. 맛도 좋고 육질도 단단한 논산 딸기. 뭘 만들면 좋을까요? 딸기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이걸로 뭘 만든다고요? 저희 농장이 체험형 농장이다 보니까 다양한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딸기 피자랑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딸기 케이크는 익숙한데 딸기 피자를 만들어요? 이름도 맛도 생소한 딸기 피자. 잘 숙성된 도우를 골고루 펴서 유산지에 올리고요. 토마토 소스를 꼼꼼히 발라줍니다. 그 위에 치즈와 양파, 피망, 올리브, 햄을 먹음직스럽게 올리는데요. 여기까지는 다른 피자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는 기존 피자랑 똑같은데 마지막에 딸기를 짜서 얹은 다음에 오븐에 구워주면 딸기 피자가 완성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딸기니까 두툼하게 잘라서 피자 위에 듬뿍 올려주는데요. 과연 피자와 잘 어울릴까요? 살짝 걱정이 되는데 오븐에서 8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짜잔! 잘 구워진 딸기 피자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딸기의 변신을 기대해주세요. 딸기 한 상 차림을 했어요. 저는 이 딸기 피자 맛이 제일 궁금해요. 생딸기로 들어간 거라서 먹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딸기가 듬뿍 올라간 딸기 피자 개봉 박두! 냄새 대박. 뭔가 딸기가 따뜻한 느낌이 낯설긴 한데 그래도 이 향이 피자랑 너무 잘 어울리고 확 퍼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상큼한 향이 입맛을 돋우는데요. 맛도 기대 이상입니다. 근데 딸기가 피자랑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네, 의외로 딱인데요? 네, 체험객들도 딸기 피자 하면 딸기 피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막상 만들어서 아이들이랑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다고 칭찬해 주세요. 일단 딸기랑 치즈랑 어울리니까 네. 엄청 맛있대.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배달만 되면 집에서 시켜 먹고 싶어요. 요즘 인기 만점인 딸기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데요. 딸기는 어떤 레시피에도 잘 어울리는 팔방미인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봤던 딸기 케이크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맛있거든요. 직접 여기서 따서 직접 만들으니까 훨씬 더 맛있는 거 딸기. 여러분 정말 맛있는 딸기 맛보러 논산으로 놀러오세요. 한결 부드러워진 바람을 맞으며 봄을 만나러 가는 길. 한국미술사의 한을 긁은 작품들을 보며 현대미술과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인데요. 성큼 다가온 봄을 느끼며 알차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 더, 먹어도 질리지 않는 논산 딸기의 매력에도 푹 빠져보세요. 아이고, 아우 허리야. 아우 이번 설도 아우 너무 잘 보냈다. 아이고. 세상에 무슨 소리야? 귀 아파. 대목도 잘 보내고 잘 지나갔네. 아유. 어머 세상에. 아니 근데 누구세요? 저는 올 대목에 제일 나름대로 바쁘고 음식하느라 또 부산 사람들 잘 이동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운전을 하는 택시기사 최석순입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명절 후유증으로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저희처럼 명절 끝나고 나면 몸도 마음도 탈탈 털리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정성으로 만들었던 설 음식 알뜰하게 잘 활용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명절 후유증을 타파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해보실까요? 네. 가시죠.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인데 아직도 냉장고에 설 음식이 꽉 차 있다고요? 맛있는 요리로 명절 후유증을 타파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리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신혜경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대목을 보내고 왔더니 이 설 명절에 후유증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를 좀 타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 때 빠질 수 없는 게 또 맛있는 음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볼 거예요. 재료도 남은 걸 그대로 쓰고 간편하고 맛있는 한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안 그래도 아직까지 냉장고에 그 설 음식이 좀 남아있는데 오늘 야무지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리인 유부잡채탕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냉장고에 남은 각종 전이랑 잡채 출동! 잡채는 가위로 잘라주실게요. 예. 가장 먼저 잡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냉장고에 있는 채소도 썰어서 준비합니다. 유부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유분을 제거한 다음에 유부 끝을 잘라서 그 속에 준비해둔 잡채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죠? 그런데 선생님, 저희가 명절이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냉장고에 조금씩 뭐 전하고 이런 것들이 남잖아요. 그렇지. 우리 선생님은 평소에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것저것 조금 집어넣고 잡탕 아니면은 얼려서 냉장고에 냉동실 넣었다가 반찬하기 싫을 때 그렇게 하나씩 끄집어내서 얼려 녹여 먹거나 데웠어. 그 정도만. 오늘 배워가면은 저희도 그렇네. 한번 해먹어봐야겠어요. 그렇네. 맞아. 내는 그 정도만 하는데 오늘 잘 배워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복스러운 유부잡채 주머니가 만들어지면 냄비에 준비한 재료들을 가득 담아주면 되는데요. 육수는 찬물을 재료가 살짝 잠길 정도로 부어주면 된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전골 하면은 사실 또 육수가 약간 키포인트인데 네. 양지고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멸치 디포리 뭐 이런 거 안 써도 되나요? 명절 음식에 이미 뭐 전이나 나물이나 이런 데 다 양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육수를 안 쓰셔도 되고 혹시 육수가 더 필요하다 하시면 요즘에 코인 육수 많죠. 코인 육수나 멸치 육수를 조금 만들으셔가지고 넣으셔도 더 좋으십니다. 네. 이 지금 유부전골에 들어가는 양념장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맛술 들어가고요. 예, 진간장 넣어줄 거고요. 미림. 생강 다진 것도 좀 들어가면
양념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양념 투하. 혹시나 잠깐 네. 요거 좀 뭐 우리가 네. 저는 경상도라서 예. 좀 칼칼하고 예. 매콤한 맛이 당길 때 그때 예. 뭘 넣어야 되나요? 어머니 집에 신김치 있으시죠? 김치. 예, 약간 새콤한 김치를 송송 썰어가지고 네. 드시면 또 깔끔하고 또 칼칼하게 드실 그렇구나. 수 있어요. 그 전혀 몰랐네. 네네, 그렇게 한번 예. 드셔보세요. 복스러운 유부 잡채탕 완성. 자, 이제 유부전골이 끓는 동안 이제 맛있는 깐풍기를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네. 아니 이런 한식으로 그런 중식이 또 변신이 되나요? 네네네. 네. 저는 깐풍기에 고추기름을 넣지 않았어요. 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이나 밀가루로 들어간 음식에 보면 자극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 자극적인 고추기름이 들어가면 속이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배제하고 깔끔하고 좀 상큼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깐풍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자 주목. 물리는 명절 음식이 화려한 중식으로 변신하는 순간 재료들 잘 적어두세요. 먼저 대파, 피망, 고추, 양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썰어주시고요. 물에 굴소스와 설탕, 미림, 그리고 후추와 참기름을 약간 섞어서 양념을 완성해 줍니다. 그 다음 팬에 재료들을 좀 데워주는데요. 저는 어릴 때는 막 친척들 뵙고 하는 게 그냥 마냥 즐겁기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좀. 시집에서 차례 지내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안 선생님. 했다고? 네, 아직 결혼.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30대 조금 이제 헷가닥 넘어갔어요. 그냥. 결혼하실 때 됐네요, 선생님. 설 내도록 듣다 왔는데 오늘 후유증 타파 아니었나요? 오늘 후유증이 연장되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와서 팬에 기름을 두른 후에 파기름을 살짝 내주고요. 각종 채소들도 함께 볶은 다음에 양념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양념이 어느 정도 졸아들면 데워둔 전과 튀김을 마구마구 넣어주시고 함께 조리면서 볶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벌써부터 중식 느낌이 나죠.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달달 볶다가 끝으로 참기름 휘 두르면 끝! 근데 이렇게 옆에서 배워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생각보다 간단하시죠? 네. 예. 자, 우리가 지금 음식이 되고 있는 동안 정말 스트레스 한번 풀러 가볼까요? 예. 저희 명절 스트레스 이제 풀 수 네네. 있나요? 네, 풀 수 있습니다. 가보시죠. 선생님 이제 네, 지금입니다. 가보실까요? 가시죠. 네. 아, 선생님, 저 테라피 잘 받으라고 아까 잔소리 하신 거죠? 이 남은 설 음식으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요? 아니 선생님 스트레스를 타파한다고 하셨는데 설마 저희 또 요리해야 되는 건가요? 자, 이제 푸드 아트 테라피라고 하시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푸드 아트 테라피는 우리가 먹는 식재료를 도마에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을 이 뚜띠에 표현할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느껴봤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우리가 푸드 아트 테라피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절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나 내면의 감정들을 식재료를 활용해서 표현해보는 시간. 이 순간만큼은 음식으로 장난쳐도 혼 안 나요. 이거는 선생님은 좀 어떤 마음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저는 제 이름 최소수기가 참 좋고 예. 그 덕분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도 받고 그리고 항상 즐겁고 웃고 그리고 언제나 푸르게 내 주위는 모두 푸르게 푸른 마음 싱싱하게 젊게 네. 선생님 저는 이게 네.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보면 하얀 드레스 입은 저와 미래 남편과 함께 신나게 들판에 뛰어놀고 있는 그렇게 되기를 그림입니다. 기대합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바랍니다. 있겠죠? 네, 이루어질 겁니다. 푸드 테라피를 즐겨보는 동안 드디어 모든 음식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따끈한 유부 잡채탕에 명절 음식의 무한 변신 깐풍기까지. 그 맛은 어떨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남아있던 설 요리를 활용해서 유부 잡채탕 그리고 깐풍기가 완성됐습니다. 오, 근데 생각보다 금방 되고 지금 향이 너무 좋거든요. 맛을 한번 볼게요. 보기만 해도 복이 가득할 것 같은 유부 잡채탕 먼저. 어머나, 안에 속 가득 찬 것 좀 보세요. 어때요?
진짜 맛있죠? 맛있어요. 와, 저는 맛있어요. 유부랑 네. 잡채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오, 근데 사실 지금 탕에 설 음식들이 싹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뭔가 좀 선물 세트 같은 느낌도 있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콤달콤하고 입에 착 들어붙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솜씨가. 다음으로 너무 궁금했던 깐풍기 동그랑땡의 변신은 성공했을까요? 일단 한식이 이렇게 중식으로 변화했다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사실 전이 계속 먹으면 조금 니글니글하고 좀 느끼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새콤달콤하게 양념이 딱 잡아주니까 물리지 않고 끝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찐으로 푸드 테라피를 받아볼 시간. 맛있게 스트레스를 싹 풀었습니다. 저 시청자분들도 명절에 남은 음식으로 여러 가지 맛있는 요리를 해 드셔가지고 건강하고 유익한 명절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함께 하니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합니다. 올리는 부산 사람들 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대박 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처치곤란이었던 명절 음식, 그리고 쉽게 풀리지 않았던 연휴 후유증까지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시원하게 타파해 보시길 바랄게요. 웬만하면 술이 다 됩니다. 되고 길면 뭐 한 열흘 끓는 것도 있고 자르면 2-3시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런 형태로 지금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재생은 한쪽이 좌우가 이상 없이 됩니다. 재생은 되고 대신에 녹음이 한쪽이 안 됩니다. 왼쪽이 녹음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서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찾아서 수리하는 과정이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이 떨어진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지금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녹음이 된 파형으로서 왼쪽은 정상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우측도 잡음이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 들어오는 신호하고 신호 모양이 녹음된 상태는 이렇게 지금 찌그러지거나 녹음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같은 상태, 이 상태로 같이 들어와야지만이 정상적으로 녹음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 나이와 같은 60년도, 70년도 지금은 없습니다. 아주 부잣집에서나 사용했던 그런 특이한 라디오 종류고요. 그 이후에 나왔던 좀 더 신형적으로 나왔던 것들은 이런 거는 시골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도심의 부잣집에서 한두 개씩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 옛날에는 이 정도 같으면 뭐 한 70년대, 80년대 정도 되면 귀한 물건이죠. 시골 같은 경우에는 큰 마을에 하나 정도 있을 법한 그런 라디오. 옛날에는 주로 이제 뭐 음악 좋은 거 있으면 마당에 이렇게 가운데 대청마루에 언제가 틀어놓고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랑도 하고 같이 음악도 듣고 춤도 추고
그런 아주 유용한 놀이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에 와서는 추억의 장비지만은 그 당시에는 귀한 재산 목록 1호라 할 정도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60대는 또 40, 50대 못 해봤던 거 마지막으로 그 갖고 싶었던 오디오로 구경 삼아 오고 또 구매하러 오시는 분, 또 수리하러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오디오 하나에 수천 개인데 그 중에 기능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만 죽어도 작동을 안 하거나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품 수급이 안 되면 제일 어렵죠. 가장 기본, 우리 집 짓는 데 필요한 기본이 뭐 옛날에는 못이었죠. 못. 요즘에는 용접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렇게 많은 수많은 나사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 수리하면서 없는 부품, 없는 나사는 또 여기서 다 찾아서 또 제 걸로 또 맞춰 넣기도 하고, 길 가다 보면은 어떤 볼트, 너트만 보여도 아, 저게 내한테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바로 주워옵니다. 주워서 세탁기에도 버려지고 낑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다진 나사들이 이런 게 이제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없는 거는 그 제조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협조를 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길게는 한 6개월, 짧게는 1, 2개월 정도. 남들이 그 못하는 부분, 불편한 부분 해소하고, 또 음악 들으면서 굉장히 그 힘들어 했던 부분을 내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오디오 쪽의 의사, 생각 없이 일을 했지만은 그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사명감일 수도 있고, 못 쓰는 걸 쓸 수 있게끔 만든다, 버려지는 거를 재활용한다, 그거에서 또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꼭 필요해서 고쳐달라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기쁨이 되겠죠. 지금 한 7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70년도, 80년도 해외 유학 가서 춥고 배고플 때, 음식 잘 사 먹을 돈도 없을 때 조그마한 소형 오디오, 국내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그런 신문물을 접해가지고 그걸 사서 끌어안고 공부 다 마치고 박사학위 따고 국내에 와서 개업하고 잘 살아가시면서 그게 자기가 버릴 수 없는 물건이다. 결혼하기 전에 처음 만난 동반자이다. 그래서 살려달라, 고쳐달라, 머리맡에 두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고. 가지고 오면은 망가진 부분을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제작 상태로 여기 칠을 하고 처음에 생산됐을 때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완성이 되면은 물건이 새로 만든 그 느낌이 납니다. 복원을 하면은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고, 또 가정에 다시 갖다 드리면은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주 애먹이는 물건도 있고, 하다 보면 수월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떨 때는 이런 거 걸리면은 애먹어요. 한 며칠씩도 애먹어. 그걸 완성이 시키고 나면 아주 그러니까 더 부담 이렇게 좀 들고 이러잖아요. 해놓고 나면은 그래도 만족감이 있어요. 다 완성을 시켜놓고 나면.
깨진 부분이라든지 자개가 떨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눈으로 봐서 표가 안 날 정도로 수리했는 부분이 전혀 표가 안 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그걸 가다가 관찰을 해가지고 뭐 완성이 되면은 그 부분을 찾지를 못할 정도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건을 완성해가지고 나는 보관 창고입니다. 일단 보관 창고고 수리했는 물건도 있고 가정집에 맡긴 물건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젊은 분들이 이것들 많이 안 쓰시는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공예를 되게 좋아합니다. 칠일은 일본이 유명하고요. 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많이 찾습니다. 물건 자체를. 예, 이 물건은 우리나라 작가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만든 건데 이원호 씨라고 이원호 씨 작품입니다. 기법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손으로만 했는 거거든요. 현재 기법은 최고 잘 만든 물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물건은 전부 다 지금 대물림 해가지고 지금 시어머니 쓰다가 며느리가 쓰는 물건, 복원해놨는 물건이거든요.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이렇게 많이 선호해가지고 소중하게 여기고 대물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는 어떤 일터든 척척 무한 체력과 긍정 에너지로 미션을 완수했던 우리의 워크걸. 그런데 오늘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 열심히 따라가 볼게요. 기세등등하게 나섰건만 시작부터 갯벌에 발목을 잡힌 신세. 워크걸 사전에 쓴맛을 제대로 가르쳐준 이번 일터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의 일터는 바로 여기 전남 고흥군 도양면 대봉마을인데요. 아니 오늘 일수원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 저 오늘 지금 뭐부터 하면 돼요? 얼른 가서 비옷 딱 입고 얼른 들어와. 아 옷부터 입어요? 내려가게. 네 알겠습니다. 얼른 옷 입고 따라와. 네. 먼저 들어가 볼게. 네. 자자 환영 인사를 나눌 틈도 없습니다. 과연 이 옷이 워크걸의 승전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오늘 바다 이렇게 탁 오면서 보이길래 좀 기분 좋게 왔거든요. 근데 네 벌써부터 코가 시리네요. 네. 지금 약간 실성이에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워크걸이니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흥 바다가 초록빛 속살을 드러내면 대봉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분주해지는데요. 이맘때만 허락된 갯벌 위의 보물 감태를 채취할 시간입니다. 어머니 근데 감태가 뭐 어떤 식재료인 거예요? 김장하는 것과 좀 비슷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또 한 벌 다 휘꺼가지고 우리 조선장 있잖아요. 간장. 조선장 매주 해가지고 하는 거. 그 간장에다가 이제 집에 가서 휘꺼가지고 주물러서 한 번 더 담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싹으면 먹고. 어머니 근데 이제 그 고흥산 감태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지역에도 좀 감태가 나긴 하잖아요. 여기도 부드러워가지고 그런 데 것은 내일 자고 있나도 괜찮은데 이거는 간장에 안 담고 놔두게 되면은 삭아버려요. 익어버려. 여기 부드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겨울에만 하는 거. 여기 거 좋아요. 감태는 그러면은 어떻게 채취를 해야 돼요? 저 처음 해봐가지고. 가면 저 바다에가 이렇게 뻘에가 길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반지락이나 꿀 껍질 그런 데서 길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서
끝머리만 이렇게 부드러운 것만 좋은 것만 띄어가지고 아서 해요. 거기서 작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오늘 감태 처음 채취하는 거니까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죠? 예, 따라오세요. 네, 따라갈게요. 예, 바게스 하나 들고 따라오세요. 네. 예. 평지를 걷듯 갯벌 위를 성큼성큼 나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만만하게 봤다간 큰 코 다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빠졌어요? 이 뒷벌부터 빼야 된다고요? 열심히 따라가 볼게요. 어머니, 너무 멀어요. 걸어오다가 빠져. 아이고, 네. 부드러운 사람들이라. 젖 먹던 힘까지 다해보지만 완전 호락호락하지 않은 갯벌. 아니, 지금 출발했어요. 지금 여기 한 10발자국도 안 하는데 벌써 넘어져가. 발이 안 빠져요, 발이 안 빠져, 진짜.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본 사람만 알아. 진짜 해야 되는데 발이 안 빠져요. 너무 발이 안 빠지는데 어떡해요. 근데 진짜 어떡하냐? 결국 카메라도 주민들도 저 멀리 떠나버리고 워크걸의 고독한 사투를 아는지 모르는지 갯벌 곳곳에서는 제철 맞은 감태를 수확하는 주민들의 손길로 활기가 넘쳐납니다. 지금이 맛이 제일 좋을 때. 처음에 막 나와서 맛있는데 너무 부드럽고 지금이 철이 발이 굵어져요. 이제 색깔도 달라지고. 근데 설세고까지 해요. 근데 3월달 되고 그러면 근다고 말이에요. 바다엔 팔에도 지천이지만 베테랑의 눈은 진짜 보물을 놓치지 않죠. 거침없는 손놀림으로 감태만 쏙쏙 솎아내는데요. 이렇게 다른 팔에도 많이 있잖아요. 넓적한 거.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이렇게 지든하니 펄 안에 있어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만 떼서 해가지고. 어머니! 언제 나오세요? 다들 지금 허리도 안 펴고 계속 한 30분도 넘게 거의 지금 1시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허리 한 번을 펴는 거를 못 봤어요. 와, 진짜 체력들이 장난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저 너무 약골인 것 같아서. 네, 나름 체력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따라하려면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갯벌에서 고군분투하는 사이 마을회관에선 고생한 주민들을 위한 맛있는 새참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밥상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 없이 감태입니다. 어머니, 제가 감태 채취하러 나갔다가 하나도 못 따고 그냥 돌아왔어요. 왜 그랬어요? 어머니, 근데 이 감태로 만든 요리가 엄청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뭐 어떤 식으로 좀 요리해서 드세요? 지금 요리는 우리 주로 이렇게 담아서 먹는 거 주로 해 먹고 이렇게 부침개는 간간히 해서 먹고 그래요. 근데 김치로 주로 많이 먹지 다. 어머니, 이거 감태도 김치로 먹을 수가 있어요? 휘쳐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아까처럼 썰어가지고 그럼 주물러서 간을 맞춰가지고 저녁에 놔둬요. 이렇게 이거 싹구는 방식이지. 그냥 뒷날 아침에 보면은 막 익어가지고 부들부들해요. 그러면 탁 튀겨가지고 이제 그때 냉동실에 조금 먹을 만큼 넣어가지고 가끔 내서 그걸 좀 이제 양념해서 먹습니다. 그 아주 일품이에요. 그것이. 짭조름한 감태지가 밥도둑이라면 노릇하게 구워낸 감태전은 대복마을이 자랑하는 최고의 별미입니다. 오직 감태로만 차려낸 대복마을의 귀한 제철 밥상. 진한 바다의 향기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게 전에 약간 겉바 속촉이 있다면 그 속촉의 느낌이 있잖아요. 속이 촉촉하면서도 쫀득한 그 느낌이 진짜 극대화된 전 같아요. 와, 진짜 맛있어요. 고흥 바다가 내어준 건강한 보약. 여기에 이웃과 함께 땀 흘리고 나누는 넉넉한 인심이 더해지니 매서운 겨울 추위도 어느덧 저만치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워크걸 감태 채취를 도우러 왔는데요. 아, 이 감태를 채취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몸소 체험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귀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고흥의 감태, 지금이 딱 제철이라고 하니까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감태. 꼭 제철 한 상 차리셔서 이 든든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일터에서 또 뵙겠습니다. 비록 채취 미션은 실패했지만 고흥 바다의 진한 향기를 몸소 느낀 워크걸. 일터의 땀방울이 얼마나 값진지 오늘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험난한 일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룡포 아라예술촌에서 1년을 보낸 입주 작가들이 구룡포의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아라예술촌 입주 작가 성과보고전, 작년을 기다리며 포항 구룡포에서 마주한 풍경과 사람들은 어떤 작품으로 탄생했을까요? 함께 만나봅니다. 탁 트인 동해에 둘러싸인 구룡포 아라예술촌. 매년 입주 작가를 선정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룡포에서 함께할 입주 작가들을 만나볼까요? 민경은 작가, 그리고 정건우 작가를 소개합니다. 저는 포항문화재단 4기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 항공카로 작업하고 있는 정건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영상, 설치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민경은입니다. 민경은, 정건우, 이지원 작가는 지난 1년간 구룡포의 풍경과 일상을 마주하며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1966년 필립 K. 딕의 작년을 기다리며의 책을 인용한 전시 제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에 대한 역설 그리고 마주함을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여기 전시와의 대립점을 저는 생각해 본다면은 작가들마다 과거의 작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좀 전시를 통해서 서로 엮어가는 그런 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과거의 일상과 기억을 추억에 남겨두지 않고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가는 전시. 작년을 기다리며 4기 입주 작가들에게 구룡포에서 보낸 작년은 어떤 시간으로 남았을까요? 사실 제 고향이 여기 포항입니다. 네, 이 포항에 오기 전에는 제가 뭐 서울에서 전시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아라예술촌에서 좀 생활하면서 제 감정이라는 게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뭔가 급박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여기 자연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마음의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4기 입주 작가들은 구룡포 지역의 생활 문화와 장소성, 그리고 주민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민경은 작가는 어떤 풍경, 어떤 상황의 영감을 받아 작업을 해왔을까요? 아무래도 이전에는 뭐 외국 생활과 도시 생활들을 조금 익숙해 왔던 사람이었던지라 이렇게 원 없이 뭔가 바닷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즐거웠던 체험이었고, 무엇보다 제가 뭐 전시 준비나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 이 넓은 바다의 풍경이 뭔가 제가 작업하는 데 있어서 위로와 안정을 줬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구룡포 아라예술촌과 동빈 문화창고 1969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리를 옮겨 동빈 문화창고에 전시 중인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먼저 이지원 작가는 하트와 단청 문양의 과감한 컬러를 통해
전통과 현대 이미지를 한 화면에 담아냈는데요. 태초의 믿음이라는 제목 아래 사랑이라는 감정을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세계관으로 접근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정건우 작가의 작품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전시 작품에 어떤 이야기를 담았을까요? 일단 제가 한국화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화를 전문적으로 전공을 하진 않았어요. 이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에 다루는 것에 있어서 기준점을 갖고 있지 않고 이렇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마른 먹을 이용해보자라는 것이거든요. 이 마른 먹을 통해서 캔버스나 이 표면에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연필과 같은 질감이 나옵니다. 예, 갈필 기법을 응용하고 이 사양 기법 중에서 스푸마토를 사용해서 이제 좀 먹을 사용하지만 전통적인 동양화의 틀에서 벗어난 기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특한 설치, 영상 작품을 선보이는 민경은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볼까요? 독특한 형태 이미지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기후위기와 현 동시대에 빨라지는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미래의 어떤 혼종적 생명체의 세계관을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동식물들의 종들의 결합이 볼 수도 있고 또 인체의 신체 기관이 자연스럽지 않고 조금 기이한 형태로 존재하는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서사를 조금 구경해 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구룡포라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작가들마다 개성 가득한 사유와 작업의 결과물을 공개했는데요. 지역성과 동시대 예술이 만난 새로운 작품들, 직접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우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님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전시이기도 하고 그냥 공간 자체가 매력이 있는 동빙문화창고 1969 또 여기 아라예술촌에서는 저희 작가님들이 직접 작업하는 어떤 그런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을 기다리며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이 작가님들은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떠한 주제로 풀어나가는지 이러한 다양한 매체들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재밌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룡포 아라예술촌 입주작가 성과보고전 작년을 기다리며 아라예술촌과 동빈문화창고 1969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계속됩니다.